단지 여기가 이제 조금 더 리스크가 있겠죠. 여기는 이제 하이 안녕하십니까. 이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. 오늘 시장 하루 어떠셨는지요? 2640선까지 좀 돌파를 하더니 2600선 코스피 종합지수 공방이 계속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. 오늘 아무래도 그 전반 오전장에는 좀 체감지수가 안 좋으셨을 것 같고 2차전지와 더불어서 반도체까지 안 좋았고 오후장에는 조금 체감지수가 좀 개선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 전반기가 끝나고 상당히 글로벌 시황 변수가 어려운 국면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. 그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요소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내지는 금리 동결에 대한 불확실성인 것 같은데 이면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. 이 부분에 관해서도 뭐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요. 뭐 물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채권 가격까지 등등 이야기가 분분합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제 방향성을 찾고 또 내 포트와 내 섹터가 어떤지 또 어느 플로우를 타고 저점에서 고점으로 향해서 가야 될지 이런 것을 알아보고 복습하는 시간, 그게 명의 복귀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자, 화요일은 저 김민준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오늘 양대 시장 보시죠. 코스피 지수 그래도 2600선 지켰습니다. 2604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. 0.18% 정도. 뭐 정략 후강 장세였다 이렇게 좀 지칭해야 될 것 같고요. 뭐 코스닥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그렇게 매도세가 거칠었다. 양대 시장이 매도세가 좀 헤비했다.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좀 힘이 없었다. 이런 표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고요. 지지부진했다.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내 섹터와 내 종목에 대한 점검은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거시적인 관점부터 좀 봐야 되겠죠. 미국 시장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 굉장히 13,500선을 언제 넘어가나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 벌써 15,000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물론 선물 차트 모습입니다만은 현물도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. 아직 그 뭐 전반기하고 특별하게 변한 게 없습니다. 하나씩 좀 써보면 아직도 고금리 상황인 것 같고 그러죠? 현재.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기조라고 해야 되겠죠. 이것도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. 맞습니까? 그렇죠. 올해 지금 하반기 때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연준에서 아유 2번 더 인상하겠다고 하네요. 2번. 2번 더. 상당히 이러한 불확실성인 요소들. 야, 금리 인하로 좀 빠르게 가지 않겠어? 동결을 좀 했는데 이제나 저제나 인상은 그만하지 않겠어? 뭐 이런 내용들. 뭐 점도표에도 뭐 항상 좀 그렇지만 뭐 이번에 좀 이슈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. 이런 두 가지가 요 한 1, 2주 사이에 도드라지게 나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일주일 사이에. 아직도 고금리 기조고 금리 인상 기조 연준에서 계속 알려줍니다. 변함없다. 아직까지는.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까? 우리가 너무 딥하게 가면 뭐 명인의 복귀의 어떤 취지와 좀 어긋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좀 합니다. 경기 둔화보다는 이거보다는 아직도 표면적인 이유는 물가 여기에 좀 더 우위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고금리 상황이고 계속 금리 인상을 해왔고 분명히 금리 인상이 경기 둔화를 가져오고 물론 안에 세부적으로 딥하게 들어가 보면 공급자관리협회에서 제시한 뭐 PMI라든지 또 서비스업이라든지 좀 다릅니다. 그거는 각국의 근간이 되는 요소가 달리기 때문에 지금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. 단지 여기에 좀 더 우위를 둔다면 이런 기조까지는 좀 못 갈 것 같죠.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아무래도 연준은 FOMC는 지금도 여기에 조금 더 우위를 두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. 표면적으로 비춰지는 내용은.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것 같습니다. 너무 딥한 지식, 해박한 지식이 내 주식의 보유에서 끌고 가는데 저는 심리적이나 멘탈적으로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보는 쪽이거든요. 여기까지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이면의 상황은 좀 다르긴 합니다.
미국의 속내라든지 뭐 저는 주관적으로 미국의 음모론도 좀 이야기하고 이런 쪽인데 미국을 위한 미국의 이한 이런 판이 좀 깔아졌다고 보는 쪽이지만 지금 내용은 아까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. 지금 지수 포인트가 여기인데 지금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, 조정의 뭐 깊이, 이걸 또 이제 이야기 안 할 수 없거든요.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좀 형성될 것이냐.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고 싶어요. 기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뭐 점쟁이가 돼야 되는 요소지만 뭐 이건 좀 어렵다고 치고요. 네. 우리가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하지. 시장의 어떤 파도에 휩쓸려서 우리가 물을 타고 가야지 나한테 시장이 이렇게 맞춰줘. 그럴 수는 없습니다. 저희는 시장의 한낱 개미일 뿐이고요. 네. 그래서 조정의 깊이 정도 뭐 타겟팅을 좀 해본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줄을 좀 그어놨습니다. 물론 6월물입니다만은 6월물 기준으로 13,500포인트. 조정의 깊이가 좀 깊어 보입니다. 뭐 제 주관적인 평입니다만은 기간까지 좀 측정을 한다면 뭐 기간은 두 가지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너무 좀 그렇고요. 저 김민준의 주관적인 기간 조정 기간 7월 11일 정도로 봅니다.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생방송 나와서 무서운 발언인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지금 굉장히 그 지수가 좀 높아요. 이것이 특정 종목들의 상승이 뭐 기울어진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지수 상승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입니다.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면 10종목 내외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국내도 좀 마찬가지예요. 특정 종목들의 상승이 분명히 이렇게 가져온 거는 맞는데 과연 그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이렇게 써봐야 되겠죠.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바로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냐. 저는 이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. 네. 특정 종목의 어떤 이 쏠림 현상이 경기 침체 면에서 그러니까 되는 사람만 되고 가는 종목만 간다고 더 심화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도 오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어요. 종목을 하나 좀 봐보시죠. 이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꼭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제 방송을 저 김민준의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. 이거 엔비디아 모습입니다. 여러분들. 이거 뭐 예시입니다. 엔비디아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게 2차전지다. 이게 반도체다. 이게 자동차다. 그 무엇이든 anyway 좋습니다.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상당히 고점입니다. 이거 연고점이거든요. 여러분들. 네, 연고점이에요. 내가 여기서 사고 싶어요. 예시입니다. 매수를 하고 싶어요. 시청자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시간 분배를 잘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 뭐 방송하시는 PD님도 마찬가지고 그 누가 됐든 지금 사시고 싶습니까? 안 사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 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각각 틀릴 거예요. 대다수는 너무 고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를 할 겁니다. 네. 뭐가 됐든 어떤 의견이든 존중을 합니다. 그러면 매수가 불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이거 아니죠. 가능합니다. 지금 시장 자체가 그래요. 가능해요. 그럼 어떨 때 가능한 거냐? 내가 이 종목을 사서 여기가 엔비디아가 여기 있으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죠. 변동성의 노출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? 뭐 어떤 분은 2차전지 소재가 변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어떤 부분은 또 자동차가 변동성이 높다 할 것이고 어떤 부분은 어쨌든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공 AI 반도체니까 이 부분이 변동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이 변동성에 노출된 종목을 본인이 매수해서
감내하면 됩니다. 이러면 사셔도 돼요.